네, 시사인터뷰원을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6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선거구 예비 후보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용빈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두 후보 인터뷰를 절반 정도씩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입니다. 최근에 공천 잡음 또 공천 관련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이 되면 뭐 당을 불문하고 얘기는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 공천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현역 의원 최초의 촛불 후보 이용빈입니다.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서 가장 분통 터뜨리고 있는 거는 2012년에 총선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이번 22대 총선은 이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의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지는 것이 힘든 선거입니다.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큰데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섣부른 총선 승리론이 독배를 든 성찬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고요. 이번 공천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공정성이 실종됐다는 점이죠. 사실 입법 발의나 의정 활동에서 성과를 낸 의원들마저 하위 20%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보시기에는 비명 찍어내기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한 것처럼 당의 공관위와 선관위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마치 측근 정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번 경선에서 이제 비명 대 친명, 친명 대 찐명의 대립구도로 극렬하게 몰아가고 있는 게 친명계라고 자청하는 원외 조직,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회의 등의 선동, 또 막무가내식 대쓰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네. 공천심사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결과 사이에 이제 차이가 컸을 때 네. 국민이 바라보시기에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경선 상대 후보인 박균택 후보에게는 너무 과대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고검장 출신의 정치 시민에게 가산점 20%를 적용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이 나와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1급 고위공무원인 부시장이나 부지사 등에게도 정치 신인 가점은 10%만 적용하기로 의견을 이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너무 과도하다, 특혜다 이런 건데요. 정작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고 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였고 특히 장관급인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고검장 출신에게 법률상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다, 정무직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10% 적용 대상이 아니라 20%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문제고요. 네. 하지만 실제로 차관급 이상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또 검찰총장과 함께 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만 해당이 되는 명태수당 제외 대상이거든요. 차관급도 아니다, 정무직도 아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특혜를 깨뜨리겠다 하면서 1급 공무원 출신에게도 10%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고검장 출신 출마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이 정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불공정 경선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검찰개혁이나 검찰 기득권 철폐, 또 검사 독재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마치 윤석열과 똑같이 이 검사 기득권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게 보여져서 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치 신인 가산점 20%는 있는 기준이잖아요. 네? 정치 신인 가산점 20%라는 것은 있는 기준 아닙니까? 기존에 이제 정치 신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배제되는 네. 그러한 기준에 이 고검장 출신에게는 결국 10% 정도가 그런 원래의 취지에 맞는 적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이거는 박균택 후보에게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경선 후보 확정할 때 현역 의원이 모두 다 탈락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토는 결국은 지난 저희들이 집권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일 텐데 네. 대체로 결국은 이제 내부 경선이라는 것은 조직 대결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신인 가점의 문제가 승패를 가름했다라는 거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선 중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산갑은 그러면 이용빈 의원께서는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광산구는 이제 광주의 새로운 미래다라고 늘 말씀드려왔고요. 지금 광주의 성장 동력이 광산갑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미래차 산단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그리고 송정역 주변 KTX 투자 선도지구 등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이제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이를 밀어붙이는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현재 광산갑에서의 총선 구도가 상대 후보는 이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고 또 초선으로서 이러한 무거운 책임들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많은 악재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윤석열 탄핵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총선에 촛불 후보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이제 출마하시는 광산갑의 발전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4월 총선이 갖는 의미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집권에 실패했다는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더없이 큰 상황이고요. 네.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에 이르는 정도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세력과 정치 세력 또 단체 함께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힘들이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화수에 이제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네. 우리 광산 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광산 구민들 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지 못한 얘기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용빈은 광주에서 자라고 그리고 제 삶의 절반을 서민들과 함께 광산에서 보내온 광산 사람 이용빈입니다. 2016년에 이 풀뿌리 호남 인재 영입 1호로 정치를 시작했고요.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8년 동안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념했고요. 당 내에서도 당 바깥에서도 그런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를 광주의 대표 정치인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초선의 한계와 재선의 권한을 잘 터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살림살이를 잘 챙겨줄 힘 있는 재선이 필요합니다. 촛불 후보로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발판을 만들고 지역의 발전 둘 다 잘 챙겨가겠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한 그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한번 봤는데 혹시 그걸 보시고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대 후보에게도. 네, 늘 선당 후사하는 정치인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촛불 정신을 되살려낼 그러한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산갑 경선 후보자 이용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